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승자가 다 독식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방송 성자가 다 독식을 하는 건 아니죠. 야당도 추천하는 거죠. 야당은 그거는. 추천하지만 예, 예. 일부이고 사실 인사권을 네. 가진 사장이 임명이 되면 그 사장이 방송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론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지금 현재 법보다는 지금 개정안은 훨씬 더 반론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때 하셔야 되는 거죠. 했었던 거죠. 그 문재인 정부 5년 때 하셨어야지. 그게 만약 진짜 그렇다면. 왜 그때는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왜 당신들 그때 안 했냐고 비판하는 누가 그 비판하고 있습니까? 언론을 좀 비판했고 그 그래요? 나 우리 못 봤는데. 그거 기사에 남으시죠 그거. 아니 그 언론 노조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 정리하시죠. 아니 그리고 예, 한 가지 감사합니다. 딱 실례지만 어느 예, 언론사? 저는 미디어 오늘의 조현우 기자입니다. 예, 예. 두 가지만 여쭤봤으면 하는데요. 이 2개월 남은 지금 저 과방위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그 시기만 이제 넘기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 과방위원장을 그 상임위원장에 가기 때문에 그 시기만 이제 지나서 이렇게 좀 시간 끌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검찰이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려서 윤석열 정부를 새로 임명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판을 다시 짜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의심과 어차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이미 이제 실무진 국장, 과장 그리고 당시 심사위원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장실질심사 기각됐다 하더라도 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디어 오늘 예, 혹시 뭐 그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네, 민주당이 지금 제출한 방송 법안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추천 권한을 가진 이사들의 구성이 불균형하다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원내대표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안을 이제 만든다고 했거든요. 국민의힘에 대안이 계속 뭐 마련이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 있으신지 다른 법안 같은 걸 좀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입니다. 예,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우리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노조위원장님들 같이 저만 하더라도 벌써 국회에서 세미나를 1월달 그리고 전년에도 한 2차례 벌써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결코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그런 어떤 법안을 만들기는 쉽진 않지만 이런 어떤 절차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은 일방적인 어떤 절차적 협의 없이 안건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루 만에 날치기로 통과한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특히 지금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문제점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뭐 방송이든 어떤 법인이든 이사가 21명이나 되는 이사수를 갖고 있는 법인은 없습니다. 지금 방통위 직원들조차도 21명 이사가 있을 때는 일을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 이사들 구조가 기본적으로 대표성,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지 언론 단체만 하더라도 수십 개가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언론 단체를 3개를 뽑는지 아무런 기준이 없이 대표적인 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립성 일부는 부인을 하지만 민노총 장악된 이런 단체들에서 중립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명백히 봐왔다는 사실. 그 다음에 중립성 역시 독립성 역시 지금 KBS 사장이 임명하는 시청자 미디어에서 4명을 추천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사가 어떻게 사장을 통제하고 집행부를 견제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표성,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이 없는 이사 구조는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저희들 대안은 약간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희 당이 중심이 돼서 언론 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꼭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 그러면 대안이 없는
있는 예, 현재까지 확실히 메이드된 대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안 그 현행법 자체가 아까 이제 위원장님 그 말씀에서도 그 이제 법적인 근거가 이제 공영방송에 대한 근거도 없고 또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 뭐 이렇게 어떤 비율로 추천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도 사실상 집권 여당이나 다수당이 다수의 의사를 추천하고 또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에 나눠가지고 사실상 이제 집권 여당에 독식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편파적인 방송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점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건데 그럼 그런 지금 현행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럼 그 문제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시고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것이죠. 네네.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그런 독립성을 어쨌든 지금은 정치적인 그 외풍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네. 혹시 위원장님들 더 보충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법이 정략적이지 않으려 그러면요. 사실은 더 시급한 문제는 이게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바꾸는 접근 방식이 아니고요. 이래 돼야 됩니다. 지금 이 미디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참석한 분 중에 한 분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더 시급한 거는 이 법 지금 우리 형평방송법 자체가 1960년대를 모토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땜질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방송 기술 변화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용자 보호라든지 이용자 편익이라든지 방송 산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손보는 부분 그런 공영방송의 개념을 바뀐 방송 환경에서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이용자들과 산업에 대해서 직접적 인간이 되잖아요. 그런 건 어디가 다 없는 거예요 지금. 단지 바뀌고 나니까 그냥 사장 바꾸겠다는 이게 전부 다지 않습니까? 그것도 편파적으로. 그러니까 이게는 뭐냐면 그 국민을 말은 국민들인데 돌린다고 그랬지만 내용을 내다보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기 MBC 제3노조 비상투칙위원장입니다. 저는 이제 MBC 소유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방송문화진흥위 체제가 1987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MBC 직원들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문화진흥위 체제가 결국 공영성, 공정성을 담보 못한다는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 대통령들이 모두 그 방송 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 만들어 온 자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개혁안들이 기득권, 그러니까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그 기득권 세력이 벽에 붙여가지고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대안이 없냐고 말씀하시는데 대안이 벌써 3개 대통령 때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 그 공영방송이 왜곡된 것이 과연 이사를 누가 추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을까라는 그 근본적인 물음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MBC 같은 경우는 그 3개 대안에다가 또 이제 여당 야당이 각자 또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소유 구조를 창출하고 그 이전엔 현 체제 내에서 과연 누가 방송을 경영을 하면서 뭘 지향할 것인가라는 그런 이념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지금 이렇게 적극적인 대안을 국민의힘도 제시하지 않고 좀 일종의 이제 좀 반대를 한 게 이게 몇 달째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지금 방송환경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의심을 또 오히려 언론계나 또 뭐 민주당 뭐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건 아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제가 잠깐 노력하고 있다고. 예, 말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KBS 노동조합의 허성범 위원장이고요. 우리 KBS 노동조합은 계속 10년 이상을 특별 다수제에 대해서 계속 그 요구해 왔고 계속 관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 다수제도 오래된 그 추진을 한 법이다 보니 여러 가지 또 과제와 또 이렇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 뭐 집권당 또는 뭐 민주당과 같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단점을 보완해서 특별 다수제에 대한 기반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다른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악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대해서 눈을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언론노조나 본부노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각 특별 다수대에서 같이 지금 투쟁을 하고 추진하기로 했지만 정권이 바뀜으로써 포지션을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번 민주당 악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악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모순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뭐 다른 건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청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청자위원회에 없는 그 구조가 뭐냐면 현업단체들이 거기에 또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PD협회, 기자협회 뭐 이런 것이죠. PD협회, 기자협회가 사실 그 이사 추천에 대해서 또 권한이 있는데 불구하고 시청자위원회에도 또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청자위원회는 다시 이사를 또 뽑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고요. 사실 우리 KBS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있는 국힘 뭐 당이라든지 또는 민주당과 충분히 지금 소통을 할 준비가 돼 있고 사실적으로도 지금도 그 보완책과 그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특별 TF를 마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대안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 아니 그 지금 말씀 중에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리기 위한 시도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건 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1990년 말에 방송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개정한 거예요. 그 법을 쭉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문재인 정부도 그 법에 가지고 그대로 시행해 온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린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럼 지금 하려는 법은 뭐냐면 지금 소위 말해서 아까 우리 앞에 누차 설명드린 친민주당 내지는 친언론노조의 이사 구성원을 절대다수로 해가지고 그쪽 입장을 대변하는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현행법이 지금 법안보다는 낫다는 말씀, 지금 추진하려는 법안보다는 낫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시범 시도 하려는 법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17대 내지는 17대 4 내지는 19대 2가 되는 이런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계약은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사들이 BBC도 그렇고 NHC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프랑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만은 선거에서 이긴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주의 원리잖아요. 그 운영을 잘못했을 때는 선거에가 심판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거에서 진 쪽에서 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익단체가 공영방송의 인사권을 행사합니까? 그게 누가 대표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법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법안보다 훨씬 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영국 BBC입니다. 그런데 영국 BBC는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다 그래요. 왜? 운영을 그렇게 하니까. 법안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에 대한 문제고 이 법안을 손대는 문제는 국민들의 시청자들의 이용자 편익과 이용자들의 침해 분부 이익 침해 있지 않습니까? 산업적 측면에 훨씬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법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부분이. 그걸로 정리를 하시죠. 네. 소속이 될 수 있는 아까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승자가 다 독식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방송 성자가 다 독식을 하는 건 아니죠. 야당도 추천하는 거죠. 야당은 그거는. 추천하지만 예, 예. 일부이고 사실 인사권을 네. 가진 사장이 임명이 되면 그 사장이 방송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론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지금 현재 법보다는 지금 개정안은 훨씬 더 반론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때 하셔야 되는 거죠. 했었던 거죠. 그 문재인 정부 5년 때 하셨어야지. 그게 만약 진짜 그렇다면. 왜 그때는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왜 당신들 그때 안 했냐고 비판하는 누가 그 비판하고 있습니까? 언론노조 비판했고 그 그래요? 나 민주당이- 우리 못 봤는데. 그거 기자회견 하시죠, 그거. 아니 그 언론노조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 정리하시죠. 아니 그리고 예, 한 예. 가지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어느 언론 네, 저는 미디어 오늘의 조현우 기자입니다. 예, 예. 두 가지만 여쭤봤으면 하는데요. 이 2개월 남은 지금 저 과방위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그 시기만 이제 넘기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 과방위원장을 그 상임위원장에 가기 때문에 그 시기만 이제 지나서 이렇게 좀 시간 끌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네네. 여쭤봤는데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이제 검찰 구속영장이 어제 밤늦게 이제 기각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방통위원장이 지금 각종 방송사 이사 추천권
추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검찰이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려서 윤석열 정부를 새로 임명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판을 다시 짜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의심과 주제하고 상관없는 건 제가 그 주제 의심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어차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이미 이제 실무진 국장, 과장 그리고 당시 심사위원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장실질심사 기각됐다 하더라도 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